부동산의 스토리를 다하다.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특별편. 부동산 가격 관련 용어 정리. 오늘은 부동산의 기본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 부동산에 관심 가지면서 뉴스나 신문 기사를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런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접하면 접할수록 부동산 관련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알기보다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다른 세계의 말을 들은 것 같은 이 묘한 기분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판 이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요. 하지만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 듣다 보면 부동산을 한층 더 넓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부동산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부동산 가격 용어들인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가격이란 무엇일까요? 네, 가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사거나 또는 팔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부동산의 가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생활용품, 음식점 등등의 이 가격은 모두 일정하지만 부동산의 가격은 일정하지가 않죠. 같은 아파트여도 호실에 따라, 층수에 따라, 방향에 따라, 평수에 따라,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거기다가 플러스 주인이 받고 싶어 하는 이 가격에 따라 적게는 1, 200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많게는 2, 3억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가격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이 가격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이는 적정한 가격이 맞는지 측정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려는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이 가격 공시제도는 토지 가격 공시제도 그리고 주택 가격 공시제도로 나뉘는데요. 이 토지 가격 공시제도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뉘고요. 주택 가격 공시지가는 공동주택 가격과 단독주택 가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또 단독주택 가격에서는 표준 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으로 나뉘죠. 이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의 용어만 해도 좀 다양한데요. 이 특성에 따라 나뉘는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가격 공시는 말 그대로 적정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요.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세금만 내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부담금이라든지 수령된 이 보상 금액을 측정할 때 이럴 때도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토지 가격 공시 제도는 이제 토지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고 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국세 등의 국세와 토지 초과 이익, 이득세, 개발 부담금,
뭐 각종 부담금에 관련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열람은 시군구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열람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지와 개별로 공시지가가 나뉘는데, 표준지는 말 그대로 대표성을 가진 이 약 50만 평의 필지를 표준지로 산정해서 가격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별 공시지가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다 좀 더 그 특성을 세분화해서 가격을 고시하게 되고요.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나뉘는데, 공동주택가격은 말 그대로 뭐 아파트 연립, 뭐 다세대 이런 공동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한 가격을 조사해서 산정해서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 단독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 표준주택 가격은 이 용어 그대로 이 표준 주택을 공시해서 적정 가격을 예, 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준 주택 가격은 주의해야 할 거는 단독주택 가격의 내용이라는 거. 공동주택 가격이 아니고 단독주택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은 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다 세분화해서 고시를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표준주택 가격이 좀 더 세분화되는 게 뭐냐면, 보통 다가구 뭐 이런 주택들이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이 주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사한 것들을 뽑아서 이 주택을 일정한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이 개별 주택 가격이 이 표준 주택 가격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 특성에 맞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좀 더 표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 구조는 토지와 주택, 이 주택 가격 공시는 토지 플러스 주택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주택으로 이렇게 나뉘고요. 토지는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주택 가격 공시는 이 공동 주택 가격과 단독 주택 가격으로 나뉘고요. 또 단독 주택 가격은 표준 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나눠서 쓰는, 여러 세대가 나눠서 쓰는 것을 말하죠. 이걸 바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독주택은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 즉, 그 주택의 세대가 하나뿐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과 단독의 차이, 이 의미로 나누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놓긴 했지만 조금 내용이 상당히 많죠. 네.
이 공시가격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토지와 주택으로 나뉘고, 이 표준지는 보통 표준지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는 감정평가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활용하는 기준은 뭐 토지 거래 뭐 지표라든지, 여기서는 뭐 보상금 산정 기준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국가, 지자체가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된다. 보통 표준지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해요. 그리고 매년 1월 1일, 매년 1월 말쯤에 공시가 되고요. 이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이 경우에는 이제 매년, 개별 공시지가는 1월 1일이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개별 주택 가격, 이 단독주택의 개별 주택 가격과 같이 매년 4월 30일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는 시군구에서 하게 되고요.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합니다. 이제 여기 공시 내용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들을 공시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시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표준지는 좀 대략적인 지번까지 공시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의 내용도 세금을 걷기 위한 지방세, 국세, 뭐 이런 세금을 걷기 위해서 부담금도 이제 그 기준이 돼서 걷게 됩니다. 공동주택 가격도 이 시장의 가격 정보와 그리고 보상, 특히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조사를 해서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말하고,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 대부분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에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가격을 공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밖에 부동산 가격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여기서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이 과세표준의 산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주로 책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이고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종합부동산세의 대표적으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계산이 되는데요. 2018년도에는 80%, 그리고 2019년 올해에는 85%, 앞으로 3년 뒤에는 100%로 매년 5%씩 지금 올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 돼서 이거는 뭐 아예 비율 자체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부세나 재산세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를 보면 기준시가는 토지 그리고 주택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국세라는 거죠. 주로 개발 보담금 수용 그리고 유후지 매수 가격 뭐 각종 뭐 이런 환지 처분할 때 뭐 채비지 등에 사용되는 게 바로 기준시가입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액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해서 이 수용이나 뭐 은행에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측정이 안 됐을 때는 대출이 어려운데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이 측정을 하게 되면 좀 더 신뢰감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뭐 민사집행, 뭐 자산평가 이런 등에도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과세표준과 누진공제, 이 세율은 아래 양도소득세를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보통 과세표준액이라고도 합니다. 그 일정 금액, 이 일정 금액의 범위를 나눠서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의 구간을 나눠서 한다는 게 바로 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누진공제라는 게 있는데 누진공제는 이 세율을 6%를 다 계산하고 그 다음 만약에 1200만 원이 넘었을 때 15%를 계산을 하면 금액이 누적돼서 계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여기서 1,200 부분 따로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 부분 따로 이 세율을 계산하게 되면 금액이 117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1,500만 원에서 바로 이 15%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기존의 117만 원과 한 108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누진돼서 더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렇게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계산을 하실 때 나중에 이 금액을 보시고 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율 또한 저희가 세금을 낼 때 계산을 할 때 그때 필요한 세율이죠. 이 세율은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정해서 법정률을 정해서 이 세율을 공지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세율과 이 누진공제액은 정해져 있지만 금액별로는 내가 얼마만큼 그 돈을 많이 수익을 벌였는지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예 알림이를 검색을 하시면 그런 홈페이지 메인이 뜨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다 하시면 어디 지역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검색을 해서 얼마 정도의 공시지가인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가격 지수가 전국 한 0.5% 그리고 수도권의 2.14%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 그 오른 만큼 세금도 같이 올라가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보다 공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격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용어만 해도 너무 다양하니까 앞으로 부동산 마스터가 되는 길은 좀 멀고도 또 먼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특별편 부동산 가격 공시 관련 용어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